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제 고민을요, 어느 누군가한테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창업하신 선배님들도 많고 여쭤볼 조언을 구할 대표님들도 주변에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맥락과 환경, 그리고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모두 다 알고 100% 조언해 주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느 큰 틀은 조금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그 문제의 끄트머리까지 해결해야 되는 건 그 리더의 처음부터의 끝까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외롭고요. 결국에는 내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듣고 어디까지 제가 참고해서 해결해 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 아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요, 저는 굉장히 좋은 힌트를 하나 얻었던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카테고리를 넘어서, 사업의 속성을 넘어서, 사업의 종류를 넘어서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변하지 않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이 책, 최소한의 경영학이라는 책입니다. 신수정 리더님이 작성하신 책인데요. 7년 전 저는 신수정 리더님한테 그 리더십을 듣는 세션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 때, 그때 그 한 달 동안의 영향이 사실의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영감을 받은 분이시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최소한의 경영학이라는 책과 그때 제가 들었던 이 교육 중에서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짧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 정말 분명히 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꼭 빠질 뻔한 했던 어떠한 실수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실 거예요. 아마 몇 개월은 충분히 아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업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따라서 리더의 역할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었던 제로 투 원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0에서 1을 만드는 어떠한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때는 이 리더의 역할이 같이 그 동료들이랑 같이 최전방에서 막 싸우는 역할, 마치 어벤져스에서 한 명의 히어로가 그냥 모두의 히어로들이랑 같이 싸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회사의 역할은요, 내가 만든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 시장이 반응하는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이 핏을 찾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운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사실 되게 많이 시도하고 안 돼도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빨리 찾는 거고요.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이것들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가장 빠르게 이러한 시도들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내서 결국에는 이 0점 조율을 하는 그 최전선의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0에서 1, 0점 조정을 어느 순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되게 돼요. 그때는 사람도 더 채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본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씩 체계들이 만들어 가지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회사의 모습들이 점점 더 갖추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 경영학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시스템을 그 전 단계에서부터 막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시스템에 묶여서 우리가 더 빠르게, 더 린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지고 0에서 1단계에서 결국 찾아야 되는 우리의 목표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에서 100까지 만들어가는 또 단계도 분명히 필요한 역량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1에서 10부터 됐을 때는 대표가 이제 최전선에서 같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비전, 우리 회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뭐지? 그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일 관리,
사람 관리, 목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매니징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는 기업의 어떠한 그 단계에 따라서 이 회사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업무의 영역,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하면요,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이 0에서 1단계 때 막 그냥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같이 동료들이랑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막 같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찾았는데, 그때 아쉬웠던 점, 제가 다시 창업을 한다면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매출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매출을 높이는 정말 본질적인 목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맞춰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이 핏을 맞추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을 하더라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핏은 뭘까? 이 자리에서 매출 잘 나오는 거 말고요, 그 넘어서 우리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 핏이요, 그걸 찾는 거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희가 프랜차이즈도 하고 쌀소주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최전선에서 같이 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이 조직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거를 조금만 더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무스하게 저는 백단으로 빠지면서 더 좋은, 더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더 좋은 전략을 짜고 이랬을 텐데, 같이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은 팀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표의 일을 좀 하면 어때? 라고요. 사실 정말 나름 서운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열심을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달랐던 거죠. 처음 창업하는 사업가들이라면요, 너무나 하기 쉬운 실수예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사례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할 때 보통 성공 사례들을 보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어떠한 변수들은요,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의 조합의 결과, 그래서 그 성공의 어떠한 요인들을 우리한테 적용시키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패 사례예요. A라는 기업,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 있는 어떤 회사들의 실패하는 요인 있잖아요. 그러한 요인들은요, 정말 대부분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공하기에 앞서서 사실상 실패하는 어떠한 이유들만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그것만 피해가도요, 엄청나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몰랐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보통의 처음 창업하면요, 의욕이 많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어떤 원인들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기 좋은 어떠한 몇 가지 사례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영업이익률. 이거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 너무 바쁘게 매출이 막 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은 뒷전이고, 일단은 더 많이 팔자, 더 많이 팔자 이러다가 뒤에 딱 도돌아보면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돈을 더 투자로, 혹은 뭐 정책 자금으로, 대출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자금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우리에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 없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주, 매달 체크하는 어떠한 프로세스들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우리가 공격에 앞서서 먼저 골을 먹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요. 왜 맨날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공동창업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다, 직원들이 뒤통수 쳤다. 아니,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모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성장과 팀원들의 성장의 속도가 다를 때 이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직원의 성장이 빨랐을 때, 대표가 성장이 안 됐을 때는 이러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개개인의 성장은 빠른데
회사가 그 보상을 해주지 못할 때 이러한 격차들이 일어나면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구성원들과 회사와의 성장의 속도의 차이 본질이더라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속도가 지금 빠른지 아니면 구성원의 속도가 빠른지를 우리가 대표인 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지금은 회사의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겠구나. 혹은 반대로 아, 직원들의 속도가 빠른데 회사가 못 받쳐주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다른 거를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이 터질 때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실패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미리 대응하고 예측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초기 창업자들이 갑자기 다 떠나는 어떠한 현상이 되면 물론 그거를 더 극복해서 충분히 더 크게 성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경우도 많고 리더가 정말로 훌륭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같이 처음에 창업했던 사람들과 끝까지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러한 케이스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케이스들을 공부한 다음에 비로소 이러한 성공 케이스들을 우리에게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는 이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너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 일부분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때 들었던 그 교육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자,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십이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요. 사실 봐봐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예요. 그쵸? 근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12시간씩 일해 막 강압적으로 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상해줄게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형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건강한 조직 문화,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즐겁게 일하는 문화, 왜 이런 문화들이 필요할까요? 더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화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세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결국 우리는 경영자예요. 그렇죠? 더 큰 성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팀원들이 정말로 재밌게 자기의 역량을 여기서 개발시켜 가면서 이 회사의 성장을 개개인의 성장이랑 연결시켜 가면서 이거를 온라인 딱 시켰을 때 이 회사의 성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처음에 사업할 때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떠한 동료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되게 아깝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아깝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축을 길게 보면 결국에 이 직원들, 우리의 팀원들이 성장해야 그 성장들이 우리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팀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더 크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들이 생기기 때문이고, 리더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과를 매니징하고 이 개개인의 성과를 팀의 성과로 더 크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떠한 목표와 비전과 그러한 전략의 설계, 이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요, 결국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신념 체계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리더가 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팀원들을 자꾸만 쪼고 그 다음에 강압하고 더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이 시야가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길게 보셔야 돼요. 더 길게 보고 이 성과를 더 지속적인 성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훈련하면서 발전시켜 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가 빠르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은요, 단계가 있다. 이 단계별로 사업의 목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이 달라요. 이걸 알아야 리더가 시의적절하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될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공에서보다도 실패에서 배워서 우리 회사에 먼저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격하려는 거예요.
골을 안 먹혀야 이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자,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벤치마킹을 하고 알고 있으면요, 또 리더가 먼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노하우가 생기게 돼요. 마지막은요,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팀원들과 내가 더 즐겁게 일하면서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결국엔 더 큰 시너지가 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함, 그게 이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가 사업가로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어떠한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이 공동체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배움이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는요,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미리 그렇게 하나씩 알면요, 그 하나씩 알 때마다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주경야독해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는 책 읽으면서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더 사색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경영학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리더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 얻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